오후의 시 한 스푼. 안녕하세요. 오후의 시 한 스푼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강영선입니다. 겸손하고 기다림이 가득했던 2월 행복하셨나요? 설익은 햇살에 꿈을 가득 품은 매화꽃에 봄이 넘실거리고 꽃들이 꽃봉오리를 머금고 있다고 하네요. 참 빠른 게 세월이라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우리 가슴에 봄 향기 가득하고 꽃바람이 나겠지요. 오늘도 두 분 신앙송가님 모셨습니다. 김홍란 신앙송가님, 박호희 신앙송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나오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네.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신앙송하는 거를 보았대요. 아유, 잘됐네요. 허물없는 친구인데도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게 부끄러워서 말하지를 못했거든요. 신앙송하는 프로가 있었냐고, 너무 좋고 잘한다고. 다음 시간은 언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 보람도 있고 오늘은 더 성심껏 해야겠어요. 친구가 기다리겠다네요. 아유, 축하해요. 네. 그래야겠네요. 저도요. 전에는 누가 이 방송을 들을까, 우리만 괜히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 생각했는데 들죠. 행복 우리 지난 방송에 나간 거 예. 그거를 듣고서 저도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었어요. 우리가 사실 시를 사랑하지만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프로가 옥천 방송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고요. 들으면서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시행인데. 네네네네. 그래서 저도 시를 항상 접하는 시 낭송가이기 때문에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오후의 시 한 스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이 시를 사랑하는 고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두 분 낭송가님께서 목소리도 낭낭하시고 또 감성도 좋으시고 그리고 시인의 그 마음을 이 낭송할 때 보면 잘 표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듣고 다들 좋아하셨는가 봐요. 또 옥천에는 시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풍광 좋고 인심 좋고 정말 좋은 곳이죠. 네, 오늘도 즐거운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 듣고 시작하겠는데요. 조황조님의 노래로 정령 듣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 인연이지요. 남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대해서 포함되는 것이 인연인데요. 오늘은 인연과 사랑에 대한 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현태 시인의 인연이란 것에 대여한 시를 먼저 듣겠는데요. 우리 박호희 신앙송가님께서 먼저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현태.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쯤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린 잠자리 날갯짓이 숨쉬고 있음을.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 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푸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 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인연을 만나게 되지요. 시인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 번쯤 찾아오는 것이 인연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게 맺어지는 게 인연이지만 인연에는 좋은 인연만 있지는 않지요. 부모 형제와의 인연은 내 선택이 아니지만 다른 선택적 인연은 잘 맺어야 하겠지요. 인연의 싹은 하늘에서 준비하지만 이 싹을 잘 지켜서 튼튼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순전히 사람의 몫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신앙송도 하고 감정도 공유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도 인연이지요. 네. 네, 그 인연을 정말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유지하려면 늘 서로 노력해야 되겠지요. 김현태 시인님 소개해드리고 나서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인연에 대한 시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꽃잎 인연, 박문옥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노래로 만든 곡입니다. 노래와 가사가 가슴을 촉촉히 적시네요. 네, 친하게 예전부터 사귄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하죠. 풍요 속에서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고 친구가 됐냐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김재진 시인의 친구에게 시 준비해봤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친구에게. 김재진. 어느 날 네가 메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되어 네 곁에 흐르리라. 저물녘 들판에 혼자 서서 네가 말 없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는 모닥불 되어 네 곁에 타오르리라.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네가 누군가를 위해 울고 있다면 손수건 되어 네 눈물 닦으리라. 어느 날 갑자기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순간 내게 온다면 가만히 네 손 당겨 내 앞에 두고 내가 짓는 미소로 위로하리라. 네, 좋은 친구, 좋은 인연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요. 내가 먼저 이런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시인 소개합니다. 김재진 시인은 슬픔과 상처는 아름다움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는 1976년 영남일보에 신춘문예 시가 당선되었고 199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작가세계 신인상에 소설이 당선되며 40년이 넘는 시간 글을 썼습니다. 삶의 상처를 가장 간결하고도 아름답게 길어올린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며 가장 오랜 시간 읽히고 사랑받는 시집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후 벽에 입을 그려달라는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청을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시인은 첫 개인전을 열어 삶을 위로하는 그림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전시한 그림이 전부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바람에게도 고맙다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이 책은 시인이 쓰고 그린 134편의 글과 45점의 그림을 섬세하게 담아낸 하나의 예술작품이지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봤는데요. 정말 그림도 너무 좋더라고요. 무고한 아이처럼 맹렬한 청년처럼 그림과의 사랑에 푹 빠져 그려낸 그의 그림은 한계 없는 상상력과 자유로움을 증명하듯 눈부신 색채를 뽐내며 우리의 마음을 오랜 시간 일렁이게 합니다. 슬프기도 때로는 그저 기쁘기도 했던 삶에게 고마움을 담아 자신과도 닮은 자유로운 바람을 빌려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말을 이 책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 보니까 그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집 한 권은 꼭 소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살아가고 싶을까요?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그에게 아름다운 사람일 수 있을까요? 네, 정한면 시인의 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옥란 신앙송가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정한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언제나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갖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사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와 평화스런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고이 간직하고 싶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시인은 마음이 푸른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언제나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바람대로 인연을 맺고 이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며 산다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할 거예요. 네, 박호희 신앙송가님 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정한면 시인의 시인데요. 이것은 인터넷이나 좋은 글 모임 이런 데서 롱펠로우 시로 뜨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네네. 롱펠로 신줄만 알고 있었어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었으니까 정한면 시인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시인님은 1955년 광주광역시 출생이십니다. 1985년 시 전문지 제3집에 찔레꽃 하얀 꽃잎 외에 5편을 발표하며 등단하셨습니다. 시집 찔레꽃 하얀 꽃잎, 사랑을 찾아서, 지상의 그리움 하나, 꽃눈이 그대 어깨 위에 내려앉아 등이 있으며 민족문학 작가이십니다. 가슴에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시로 우리 마음을 흔들고는 하십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꿈을 키우려면 조금씩 인내하고 이해하면 내일을 위한 작은 평화가 올 거예요 하는 가사가 있어서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기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우리 박호희 낭송가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시를 접했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에서 누구나 갖고 있는 이름, 그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서로에게 의미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요. 맞아요. 이 시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되는 시잖아요. 이 시에서 그는 꽃에서 의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를 연인 관계에 놓인 사람으로 대차하여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인간 본질을 시적 언어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의미 없는 것에서 상호 인식을 통해서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진정한 인간 관계의 형성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꽃은 인생이 아름답되 짧고 고독하기에 연대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서로에게 꽃으로 피면 서로를 껴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통영이 아름다운 도시라 그런지 시인도 많고 유명한 화가도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기 한 시인 누구죠? 아주 유명한 시인? 유치한 시인. 그리고 김춘수 시인, 이영도 시도 시인, 그리고 화가 이중섭 화가가 이 통영 분이시잖아요. 네. 역시 경치가 좋고 아름다워야 이렇게 시인도 많이 나는가 봅니다. 그런가 봐요. 그림도 좋고. 네네네. 예.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너의 의미. 산울림이 부릅니다.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때문에 가슴 철절한 시. 우리도 들으면 너무 마음 아프죠.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님의 시입니다. 김옥란 신앙송가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 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사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정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채로 뿌려 달라던 흰 유언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다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백석이고 백석이 사랑했던 여자는 김형안. 한데 백석은 그녀를 자야라고 불렀지요. 이들이 만난 것은 20대 초. 백석은 시 쓰는 영어 선생이었고 자야는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이었지요. 그들은 3년 동안 죽자 사자 사랑한 후 만주로 같이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백석은 혼자 만족당을 갔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야가 자기가 따라가면 백석의 앞날을 망칠까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석은 만주땅을 헤매다가 북한에서 죽었고 자야는 남한에서 무진 돈을 벌어서 길상사에 그 돈을 다 시주했어요. 자야가 죽기 열흘 전에 기운 없이 누워있는 노령의 그 자야에게 젊은 기사가 물었대요. 1,000억의 재산을 내놓고 후회되지 않으세요? 무슨 후회? 그 사람 생각을 언제 많이 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때가 있나? 기자는 어리둥절했답니다. 현금을 내놨으니 이제 만복을 받으셔야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시겠어요? 한국에서? 한국? 나 한국에서 태어나기 싫어. 영국쯤에서 태어나 문학할 거야.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1,000억이 그 사람의 시 한 줄만 못해. 다시 태어나면 나도 시 쓸 거야. 네, 자야는 사람을 간직하는 데는 시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후배 시인 이생진님은 내가 백석이 되어라는 시를 발표해서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습니다. 정말 슬픈 인연의 시입니다. 부부가 되려면 불교에서는 500생 인연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인연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정말 이 부부에 대한 시를 이생진 시인님이 또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를 쓰셨네요. 낭송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와 나 사이. 이생진.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려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인생, 철학, 종교,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기억이 하나 둘 나를 빠져나가서 마침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나이. 나는 창문을 열려고 갔다가 그새 거기 간 목적을 잊어버리고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안에는 무엇을 꺼내려고 냉장고에 갔다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앞이 막막하고 울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네. 냉장고 앞에 갔다가 네, 네. 그냥 서 있고 네. 어떤 때는 약도 맨날 먹는 거 잊어버려. 전화기 들고 매일마다 전화기 찾으러 다니고 맞아. 맞아요. 아유. 그래요. 시인은 우리의 삶이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일 뿐이라고 거창하게 인생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며 마치 삶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나 한 것처럼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우린 너무 먼 데서 살았습니다. 네, 음악 듣겠습니다. 위연과 염정재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보다는 이루는 사랑이 늘 만나고 싶고 서로를 위하는 좋은 친구나 나의 길을 잡아주고 인도하는 훌륭한 스승과 따뜻한 이웃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과 관계를 가지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인연을 맺고 싶습니다. 이채 시인이 전해줍니다. 인연을 맺으며 사는 법을 김홍란, 박호희 신앙송가님이 교송으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인연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구슬이라도 가슴으로 품으면 보석이 될 것이고 흔하디 흔한 물 한 잔도 마음으로 마시면 보약이 될 것입니다. 이웃이 있는 자는 필시 사랑의 향기가 있을 것이고 이웃이 없는 자는 필시 마음의 가시가 있을 터. 풀잎 같은 인연에도 잡초라고 여기는 자는 미련 없이 뽑을 것이고 꽃이라고 여기는 자는 알뜰히 가꿀 것입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이 꽃잎이 햇살에 웃듯 나뭇잎이 바람에 춤추듯 일상의 잔잔한 기쁨으로 서로에게 행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당신과 나의 인연이 설령 영원을 약속하지는 못할지라도 먼 훗날 기억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멘헤세는 인연이란 인내를 가지고 공과 시간을 들여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운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내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시인님의 시처럼 가슴으로 품고 마음으로 마시며 좋은 인연을 알뜰히 가꾸며 편안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잘 지내면 행복한 사람이 되겠지요? 네, 오늘은 인연에 대한 시를 낭송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낭송가님 변함없이 성의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좋은 사람과 소중한 끈을 맺으며 아름다운 인생 여행을 가야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에게 오후의 시 한 스푼이 행복한 시간이 되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기 바라며 버터프라이의 음악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시 한 스푼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104.9MHz나 옥천 FM 모바일 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